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날, 자, 전일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일단 우려감 속에서 흔들렸다고 그러는데, 자, 어떻게 시장을 또 내다보는지 좀 이따 들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계속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이 흔들리는 흐름에 대해서, 금요일 날 오전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오후장의 흐름을 봤을 때에서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아쉽게도 그거를 10시, 11시 타이밍에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시장이 월화 타이밍에서 잠깐 조정을 받을 때에서는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단기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가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하루 좀 늦게 듣지만 이 얘기가 좀 이따가 이제 시장 얘기를 할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단기 조정을 들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 막 시장이 위험하다 말씀,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월화 타이밍, 바로 오늘과 내일 정도의 타이밍 흐름을 보게 되면 종목들과 수급의 흐름들과 시장의 종목들의 영향가를 보게 되면 이 조정이 수요일서부터 만약에 시작된다 했을 때 혹은 주 후반, 목, 금 타이밍에서 시작이 됐을 때에서 일주일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시장이 폭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또 자세한 얘기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문자 보내시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0110번, 뒷번호가 0110번을 보내시면 이제 문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담을. 그러니까 013-3366-2263번으로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2263번으로 문자 상담은 그쪽으로 받겠고요. 상담뿐만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 이런 것도 다, 그쪽으로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은요, 02-4553번에 2611, 여전히 원래 있었던 번호대로 여러분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첫날서부터 일단 미국 시장 흔들리고 유럽 시장이 더 흔들렸던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이 이렇게 음봉은 어쩔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투자 고지를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1986선까지 내려가 있어요. 자, 음봉을 봐서는 계속 쭉쭉쭉쭉 이렇게 폭락할 것 같은데, 자, 해외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차트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자, 일단 다우존스 전날 음봉을 흔들렸지만 사실 유럽 시장이 더 흔들렸고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좀 덜했습니다. 그렇죠?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1%도 흔들리지 않고 있고 마이너스 0.67로 다우존스는 마감이 되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 흔들림이 좀 나왔지만 여기 60일선을 지지하고 21선도 지지하는 지지권 형태에서 아래 꼬리를 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브렉시트 분명히 여러분들 많이 겁내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나와 보면 이제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악재는요 나오면 더 안 좋은, 엄청나게 더 안 좋은 얘기를 쏟았을 때에서 그 악재 효용이 더 있는 거지, 이미 벌써 노출된 악재이기 때문에 이 악재는 나오면 사라지는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일단 나왔으니까 시장 충격을 주고 더 폭락이 나오기 위해서 더 안 좋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들을지 몰라도 일단은 이미 계속 나왔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한 열흘 동안, 지금 이제 D-10일 남았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내에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폭락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패턴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강한 종목들 중에서 고점 있는 거 말고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조정심에서 하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왜? 시장 자체가 여기서 폭락하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이렇게 다소 살짝 조정을 받지만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종목에서 고점 있는 잡게 되면은 이게 흔들림이 심하면서 여러분들이 급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약한 거 빼고, 약한 거는 더 빠집니다. 약한 거 빼고, 바닥에서 강한 종목들을 조정을 받을 때 그런 종목들 공략하시면 되는데,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제 그러한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나왔겠죠. 좀 이따 종목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S&P 500도 마찬가지죠. 아래 꼬리 달리면서 아직까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악재에 대한, 얘기들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투표에 대한 얘기들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박스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 시장, 자,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인데요, 2020을 넘어가고, 2020이 최근에 고점이었죠. 2021 넘어가고, 203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간신히 올라갔다 다시 박스권으로 한 방에 조정받고 있는데, 음봉의 크기랑 그다음에 모양을 봐서는 밑으로 쾅 하고 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조정은 좀 감내를 하되 일단은 1980선 정도의 22선 부분에 걸치고 있는 1980선 정도 그리고 오늘도 지키고 있는 60선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 지지 있죠? 60선, 20선 정도의 지지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폭락보다는 이렇게 하루 이틀에 이렇게 등락폭을 보면서 내일은 또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면서 잘 헤쳐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일 무조건 반등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가 지금 막 폭발적으로 막 코스닥을 막 1,000억씩 매도한다라든지 코스피를 막 5,000억씩 매도한다라든지 이런 흐름으로 잡히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들은 어느 정도 흔들려봤자 크게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흔들리다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언제 확인이 될 수 있다? 내일과 모레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을 봤을 때에서 이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큰 폭락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좀 관망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그 투자 전략은 관망이지만 조정에 대해서 관망이지만 종목들은 매수 공략이 가능합니다. 왜 시장이 조정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어떤 건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고개를 든 애들 바닥에서 어느 정도 들어줬던 애들이 다시 조정을 받으면 걔네들을 공략하시라는 얘기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계속 안 좋아지면 좀 더 관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관망을 하시면 되는데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가 아니라 다시 매수로 들어온다. 그럼 여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패턴주들은 계속적으로 아마 잘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조정을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가셔라 라는 말씀을 결국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지만 이게 그렇게 위험하거나 굉장히 무서운 음봉 조정이다 보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과하게 확 들어졌으니까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들어졌으니까 그 조정폭에서 중간 혹은 382, 5, 618 정도의 조정을 보면서 그 정도 내에서 조정받을 수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거래소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최근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잘 버틸 거로 좀 예상이 좀 돼요. 만약에 거래소 시장이 무너질 거면요, 코스닥이 무너짐을 먼저 보여줄 겁니다. 뭐라고요? 거래소가, 자, 001. 자, 거래소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1950선을 깨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1950선만 깨집니까? 1920선을 깨러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거래소 시장이 무너지면서 하락장으로 만약에 전이된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그러면 거래소는요 1950선 쪽으로 빨리 내려가는 흐름을 보일 거고 시장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폭락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바닥에 있는 종목은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 바닥에서 단단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락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코스피가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코스피가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코스닥은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은요, 더 엄청나게 더 급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요점입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 있고, 코스피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코스닥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을 어느 정도 박스권을 보고 시장을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위쪽 방향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만약에 이게 아닐 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거세게 나올 것이며, 코스피가 살짝 흔들림이 나와도 코스닥은 엄청나게, 그렇죠? 예. 엄청나게 더 심하게 요동치면서 밑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장이 하락세를 봤을 때, 만약 하락장으로 많이 전이된다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제가 볼 땐 별거 아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10일 뒤에 투표가 마감이 된 이후에서는 시장이 오히려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겁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앞 얘기
그것만 잘라서 들으면 지금 막 코스닥 급락 나오고 이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나올 거면 지금이든 내일이든 바로 나올 건데 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반대로 안전하다, 양호하다. 특히 어디 있는 쪽이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린 투자 전략이 이제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저거 말고 제가 투자 전략 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반 상황들 또는 주초반 조정 지점 상황으로 판단하는 관망시장.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5월이 이제 콤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반 시장을 보려면 주초반에 이제 조정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월화 타이밍 정도에 조정하는 시점을 보면 주반으로 조정이 들어갈지 아니면 열흘 동안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망 정도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반 상황에서 조정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면,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수목금 타임에서 만약에 조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조정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은 바로 오늘과 내일 정도의 종목대 흐름과 수급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정도는 좀 관망하시면서 지금처럼 막 음봉으로 막 밀려 내려갈 때는 종목을 함부로 사는 것보다는 시장이 바닥칠 때까지 관망하시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투자 전략도 하나가 있는데요. 다음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바로 저겁니다. 그럼 시장이 조정받을 때에서 관망을 하시는데 그럼 관망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관망하고 그냥 놀란 얘기냐? 그게 아니죠. 시장을 계속 바라보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시란 얘기예요. 바로 어떠한 종목들?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바닥 종목들, 패턴주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가지고 조정시, 좋은 종목들을 조정시 담으셔가지고 또 올라가면 또 반등 시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또 다시 고점을 돌파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조정 시점은 여러분들이 뭐 손절한다라든지 도망간다라든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공략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거를 어떤 패턴 바닥 쪽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그런 바닥주들 순환매 종목들을 여러분들 잘 공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계속 요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한 10번 이상을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가 이제 표적 종목을 보면 그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장 설명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러면 전일 표적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표적 종목은요, 제닉이었습니다. 자, 이거 미도달 될 거라고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죠? 예, 이미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제닉뿐만 아니라 C큐브라는 화장품 관련주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목요일날에서도 여러분들 방송에서 화장품 관련주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상담을 해드리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이 뭐 코리아나를 질문해서 나한테 뭘 얘기하면서 저도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서 그쪽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C큐브도 뭐 적당히 올라가서 적당히 먹고 팔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제닉은 오히려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닥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제닉도 바닥에 있는 순환매 패턴이에요. 바닥에 있는 업종의 순환매 패턴이었습니다. 한번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닉. 자, 제닉 지금 많이 올라갔죠? 자, 근데 이거를 기간을 쭉 늘려볼게요. 쭉 늘려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강하게 올라갔었고 지금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에요. 고점 대비 몇 프로가 빠졌냐면 거의 60%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60%가 쭉 빠진 상태에서 바닥에 있으니까 지금 뭐 AVCNC도 많이 올라가 있고 웬만한 뭐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다시 고점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혹은 최근에 강한 흐름들이 좀 많이 잡혔는데 이 제닉도 이 정도 부분이죠. 이 정도 부분에서 바닥을 좀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이구나. 자, 요 정도 요 모양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박스권인데 자, 고개를 들었죠? 자, 이렇게 고개를 들었던 종목에 대해서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좋거나 안전하면서도 괜찮은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안 빠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음날 제가 방송을 실시간 방송이죠. 그렇죠? 장마감 방송도 아니고 실시간 방송이면서 10시부터 11시이기 때문에 이미 아침서부터 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거래가 실리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가격 안 들어온다고 그랬죠? 아쉽지만 이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좋아서 날아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손절 가격이 높아버려 버리니까 쫓아가지는 마시고 아쉽습니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얘가 전날 이렇게 올라가질 않고 살짝 조정을 받았다면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률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을 드렸겠죠? 뭐 최근에는 뭐 현대엘리베이터 계속 올라가던데 이 우량한 종목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주고 움직였으면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여러분들도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좀 가격이 좀 안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바람에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은 적당하게 24,000원 부근에서 제가 한번 매도 타임을 노리시라고 전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000원 부근은 적당하게 한번 매도를 한번 노리시고 또 조정을 받으면 이런 종목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땅굴파고 있는 종목들 공략하시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조정받으면 이걸 노려야 돼, 이거를. 이렇게 고개를 들었던 종목을 조정을 받으면 계속 노려야, 이런 걸 노려야 되지. 지금 계속 이렇게 땅굴파고 있는 종목들 왜 땅굴 파느냐? 정말로 안 좋아서 땅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을 조정 시에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SK네트워크스입니다. 자, SK네트워크스. 자,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애매모하죠? 자,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차트를 길게 늘려서 봅니다. 자, 보세요, 한번. 어휴, 많이 빠졌네. 그쵸? 어휴, 완전 바닥이네. 자, 이렇게 바닥 쪽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쵸? 바닥 쪽에 있는 종목이고, 이러한 종목을 조정 시 여러분들한테 공략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닉과 같은 그런 흐름에 있는 패턴들이고, 자, 박스권이죠? 자, 여기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6,35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면 되고, 오늘 장중에서도 가격대가 살짝 내려왔었어요. 6,400원 정도. 6,350원 정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이 전저점, 박스권 전저점 혹은 이 밑에 자리가 깨지지 않은 선에서 이게 폭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이 전저점 라인 뭐 6,000원짜리를 찍는다 그래도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 정도의 손절선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을 때 이게 어디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 천정이 막 붙어있는 종목이 아니라 바로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이러한 종목은 최근에 수급도 좋아요. 안전하면서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안전하면서 좀 괜찮은 종목을 갖고 나왔으니까 조정시 한번 잘 여러분들이 매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 들어주면 뭐 정고점 뭐 돌파하는 거야 뭐 시간 문제일 것 같고, 근데 정고점 부분만 올라가도 이거는 5% 수익이 나옵니다. 정고점 부분 6,800원만 가도 이게 한 5.5%인가 5.7%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딱 봐도 뭐 7,000원권도 보이고 하여튼간 단계적으로 5에서 10%는 그냥 나오겠죠? 여러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여러분들 관건인 겁니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안전하게 지금 같은 장에서 뭐를 공략할까, 어떤 고기를 잡을까. 예. 물론 바닷가에 고기가 많습니다. 많으면 뭐래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뜻이 이런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제가 뽑아놓고 여러분들한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든 게릴라 방송을 했을 때에서 이러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한번 가리면서 지금 구간은 뭘 잡아야 되는지, 패턴으로는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하나, 둘, 세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에 있는 걸 공략하지 말고 세 번째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라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게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지, 이거 안 보여줬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어떠한 종목, 이러한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은 크게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이거 막 공략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장중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조정 시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을 이어가기 앞서서 자, 밑에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서부터는 문자 상담을 013-3366-0110번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2263번으로 주셔야 돼요. 0110번은 아직까지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0110번으로 보내시면은 그 문자는 안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2263번을 반드시 이쪽으로 보내셔야 되고요. 자, 전화는 계속 02-3153번에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제 게릴라 방송을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한다 그러면 이제는 SCTV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속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방송은 그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성창 오토텍이네요. 자, 전화 연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5,900원. 네. 혹시 그 최근에 그때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 때문에 움직여서 사셨나요? 아니면 예전부터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해서 사셨나요? 2달 전에요. 네. 실적도 괜찮고, 자동차 부품도, 라서 샀었는데, 이제, 네. 이제 전기차, 네. 미세먼지 관련주로 다 돼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예수가까지는 왔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자,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들었는데, 맞아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사실, 50이라든지 크리엔사이언스 그때 당시 이제 움직였을 때, 사실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엮여서 안 움직이려고,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전기차 이쪽 테마주 쪽, 혹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움직이려는 낌새가 아닌가라는 좀 모양새가 좀 보이는데, 일단은 좋습니다. 먼저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그때 이슈가 나온 이후에서 정부 정책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또,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그쵸? 우리나라 이제, 풍향이 바뀌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안 오고 또, 그쵸? 저로 밀려나가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갑자기 또 공기가 갑자기 깨끗해진다라는 뉴스를 또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세먼지 관련주들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세요. 왜? 미세먼지 말 그대로 공기가 탁하거나 중국발 이제 안 좋은 그 공기들이 막 날라올 때에서 그러면 이슈가 돼서 움직일 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공기들이 자연적으로 깨끗해지고, 그쵸? 그래서 아마 많이 좀 불안해 하실 텐데, 일단 그쪽 테마주 쪽으로 엮이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급도 괜찮습니다. 수급도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계속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지금 다소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잘 버티죠, 그쵸, 오늘? 네, 잘 버티고 있는데 이 패턴주로도 괜찮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 쪽에 있는 종목 중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얘는. 그래서 오히려 얘는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는 종목이고 이미 사셨으니까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없는 사람들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걸 공략하시는 거고 얘는 좋습니다. 네, 얘는 그냥 좋아요. 그냥 할 얘기가 없고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5,120원이 지지가 되면 얘는 6,000원 넘어가고 6,5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6,500원이요? 네, 6,5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대신에 5,1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아우.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요 선에서요. 네. 지금, 오늘 5,900원 선에서, 매수가 선에서. 네. 이번에 다시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시장이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강한 종목들은 내려가면 개인들이 따라 붙는다고 알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은 안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시장이 빠지니까 지금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빠지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네. 세력들이 물량을 절대 한 주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개인들한테. 네. 아셨죠? 아, 예. 네, 그러니까 얘는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크게 박살나거나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5,500원 정도로 좀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 다시 6,000원 돌파하면서 6,500원 넘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 아유,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자, 문자신데요. 자, 매수해도 될 거예요. 자, 이거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문자신데요. 이거 이미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고, 수익 실현, 그때 당시 16%인가? 네, 16%로 기억하는데, 이날 5월이었죠? 5월 23일 날인가. 하여튼 요때에서 추천해드리고, 하여튼 이거는 단기 목표 이익 실현이 여러분들 다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보시고 사신 분들은 제가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손실폭이 어디까지 일어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2%까지 내려가도 얘는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마이너스 12% 내렸다고 해서 얘가 종목이 박살나서 밑으로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2% 내려와도 다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패턴이 돼요. 여러분 사자마자 마이너스 12%, 예를 들어 1억 기준으로 1,200만 원을 깨졌다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게 좋아요? 물론 초보자분들은 1,200만 원을 깨졌다가 들어간 것보다는 당연히 싸게 사서 1,200만 원을 더 먹는 게 낫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조정시 매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전략을 말씀드렸으니까 조정시 매수를 하면 초보자들한테 괜찮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걔가 조정을 안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물어보신 분이 매매꾼이고 어느 정도 매매 능력이 있다 한다 그러면 얘는요, 지금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해놨고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21,500원으로 두거나 22,000원, 손절 라인은 22,000원 혹은 21,500원으로 두고 1차, 2차 손절선을 두고 지금 정도에서 매매를 해서 매수가 됩니다. 매수가 됩니다. 매수가 됐는데 초보자분들은 사지 마세요. 왜? 초보자분은 샀다가 마이너스 12%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22,000원이 깨지고 21,500원이 깨지면 얘는 2만원까지 내려간단 말이야. 만약에 2만원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손절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2% 됐다고 해서 그냥 보유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2% 손절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빠지면 어디까지? 18,000원까지 밀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샀다가 초보자들은 좋은 종목이니까 사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손절을 안 하면 손절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손절에 3에서 5% 자르면 상관이 없는데 손절 안 하면 몇 프로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으면 마이너스 20%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손절을 하지 않고 그냥 냅둬버린 사람들은 차라리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게 사라는 얘기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까지 내려올 때까지 18,0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냥 거기서 사라는 얘기고 초보자가 아닌 어느 정도 손절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22,000원, 21,5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거기가 깨지면 손절해버리고 안 깨지면 그쪽에서 보유를 하면서 지금 정도 23,000원 이하 22,000원 초반 이런 자리에서는 이거를 매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초보자들과 매매, 손절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지금 공략 가능한데 손절 못하면 마이너스 20%까지 빠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까지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픈해서 그냥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는 가능하더라. 왜?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금속. 자, 영화금속이 2,660원에 지금 비중이 60%, 비중이 적지 않으세요, 지금. 자, 이 종목을 일단 공략하신 포인트 자체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왼쪽에서 공략했다면 먹을 때에서 못 파셨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매수 포인트는 맞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 주봉으로 보니까 2,660원. 일단 자, 보세요. 주봉으로 보니까 목표치를 이렇게 달성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규적으로 매수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2,660원이면 완전 고점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일봉을 좀 다시 볼 거예요.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강한 포인트가 나와줬고, 그러니까 최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더 기간을 더 늘려서, 그러네요. 얘는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한번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 큰 목표치를 한번 준 거예요. 2005년도서부터 거의 10년 동안의 목표치를 준 겁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N자형으로 계속 올라갔죠. 이렇게 나눠도 지금 굉장히 큰 한 10년 동안의 목표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놨던 목표치를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얘네들이 막 10년 동안 막 여기 세력들이 있었겠죠. 세력들이 막 매매를 하다가 이제 휘날레를 최근에서 고점을 친 겁니다. 그럼 얘를 더 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만? 세력들 맘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종목이 아직까지 바닥에 있으면 좀 더 목표치를 좀 더 늘려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데 지금 위치에서는 이거 누구만이면 엿장수 맘이라고 세력들 맘입니다. 엿장수 맘이면 뭐 엿길이 이만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만큼 줄 수 있는 거 엿장수 맘이죠. 그렇죠? 조그맣게 잘라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지금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얘네들 한번 다 들어준다 그러면, 얘가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이요? 고점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은 좀 더 쉬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빠질 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라가는 폭이야, 이 세력들 맘이기 때문에 올라간 폭이야 뭐 3,000원 올라가든 4,000원 올라가든 5,000원 올라가든 6,000원 올라가든 뭐 올라가면 올라가지만 빠지는 거 항상 주식은 리스크 관리, 위험성이 계속 상존하기 때문에 빠졌을 때에서는 이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주식은 다시 회귀하는 특징이 있죠. 많이 빠질 때에서는 1,500원, 1,000원. 이건 되게 단기적으로 빠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1년, 2년을 봤을 때, 1년, 2년을 봤을 때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저 3,400원 자리의 고점을
올해 내에서 다시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 사이에서는 아마 2,000원은 당연히 깨질 거고요. 1,500원, 1,000원도 아마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내년과 내후년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내에서는 반드시 이거 움직여줘야 되고, 그거는 이제 크게 얘기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위치, 크게 봤을 때에서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먼저 체크를 해드린 거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에서는 빨리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쪽 자리를 지금 갭을 띄워놨던 이 강력한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메꾸지 않는 선에서 지지하면 보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세요. 이 자리가 깨지면. 이 자리가 2,380원 자리인데, 완전 꼬리 저점이 2,385원입니다. 근데 저점을 하면 2,380원 자리를 깨지 않으면 보유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 갭을 매우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얘가 이쪽으로. 그쵸? 그 갭으로 매우로 내려가면 2,140원 자리로 내려가는데 그때도 지선 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세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2,380원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강하게 올라갔으면 거기를 깨지 말아야지. 왜 내려갑니까? 그쵸? 예, 올라가려고 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던 자리를 열심히 올라갔다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2,380원 자리를 안 깨지고 계속 위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깨지게 되더라도 갭을 메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2,130원 자리까지는 이제 감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서 거기에서 반등세를 좀 노려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내려왔을 때에서 올라가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반등세를 계속 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좋은 얘기를 한 거냐, 나쁜 얘기를 한 거냐, 궁금하시죠?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굉장히 싸움을 어렵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두고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지금 중국시장이 열리긴 했지만, 먼저 이 차트를 보면서, 자, 보세요. 한번. 왼쪽에서 공략을 했으면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못 파셨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셨다 그러면, 오른쪽 부분에서 사셨다 그러면은 사실은 요거는 좀 안타깝죠. 왜? 조정을 막 이렇게 받고 있고 음봉으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음봉으로 살 때에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화염방사기, 양봉이 나올 때 샀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양봉이 없죠? 계속 물을 끄고 있다 그랬죠? 화롯불에다가 계속 물을 붓고 끄고 있는데 거기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 뭐를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구워집니까? 안 먹어지죠, 그렇죠? 구워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갈 때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신 거는 좀 타이밍이 좀 아쉽고, 여기 사셨던 분들은 타이밍이 괜찮았는데 먹을 때 못 파셨다는 게 좀 아쉽는데, 그래서 결론 보유입니다. 보유하시고 이렇게 있다가 반등을 주게 되면요, 한 방에 올라가요. 한 방에 올라가니까 반등 줄 때에서 잘 빠져나오시거나 수익 실현하셔가지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유럽 시장도 흔들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아시아 전체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네요. 자, 우리나라 시장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고, 코스닥도 839개가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 243개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도 679개가 빠지고 있고요. 올라가는 건 153개. 그러니까 거의 빠지는 비율이
7에서 8, 10으로 봤을 때에서 8대 2, 뭐 7대 3, 뭐 요 정도의 비중으로 거의 빠지는 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잘 버텨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요, 일단은 한번 받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종목들은 무조건 추가 매수한다라든지 무조건 매수한다. 여러분을 버티질 못합니다.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막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강하고 좋은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LG생명과학도 막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인데 차라리 이러한 종목들을 갖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단타를 치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승률 확률이 높지 막 빠지고 있는 종목도. 자, LG생명과학도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것도 거래소 종목인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거를 종목을 한번 언급을 하긴 했을 거예요. 이거를 LG생명과학 아마 폐역 종목 한번 갖고 나오게 됐는데, 자, 이거를 지금에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 자, 보세요. N자형을 줬죠? 단기 N자형을 조금 더 남았는데, 이런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종목들이 조정받는 게 정상이에요. 왜?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감아버리면 됩니다. 감아버린다는 얘기는요, 오늘의 음봉을 내일에서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화염 방사기. 자, 지수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업종 차트로 봤을 때에서 오늘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죠? 물을 붓고 있죠? 물을 쭉 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똑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장대 음봉으로 오늘 아주 장대 음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긴 음봉을 만들어 놓으면서 물을 붓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있어요. 시장 빠지러 물을 붓고 있단 말이에요. 불을 끄고 있는 한국인데 이걸 감아버린다는 얘기는 이거를 색깔을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감싸 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노란색인데 이거를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버리면 화염 방사기로 불을 확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의 종목들이 역전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에 빠져서 강한 종목들 있죠. 걔네들은 다시 확 한 방이 들어버려요. 그때는 이제 개인들은 다 털리고 그냥 확 올라가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때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관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흔들릴 거를 예상을 해서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시장의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제외를 하고는 일단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좀 관망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이미 금요일 날에 장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이미 미리 가족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때 오늘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종목들이 대부분 흘러내리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어느 정도 나눠드렸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표적 종목 SK네트워크스처럼 바닥에서 고개 들고 있는 종목들이 살짝 조정을 받으면 걔네들을 매매를 한다라든지 그런 종목들로 교체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조정이 좀 더 깊어지면 LG생명과학이 자 아까 차트 잠깐 보도록 하면 자 LG생명 같은 종목이 여기 있지 않고 얘가 확 조정받으면 7만원 뭐 6만 3천원 조정을 받겠죠. 이 강한 종목도 얘가 이만큼 조정받으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20% 30% 빠진 종목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를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목도 20, 30% 빠진다 그러면 얘는 몇 프로 빠지냐면은 이 강한 종목은 대략 11% 정도 빠져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빠집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을 공략하라는 얘기죠. 이걸 지금 들어가서 11%를 물려라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 20, 30% 빠질 때에서 그런 종목들 공략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못 잡으면 더 빠진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잘 째려보고 있다가 시장이 안정적으로 됐다라고 하기 전까지 해서는 여러분들이 관망하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혹시나 조정받으면 이런 거를 잡아먹으면 되고 조정 안 받으면 시장이 좋아지면 널린 게 종목이죠. 지금 종목들 뭐 800개 빠지고 있고 뭐 600개 빠지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해서 대략 1500개 종목들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 오늘 내일 계속 빠지면 그게 다 여러분들 먹잇감입니다.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한 거 없어요. 빠지면 오히려 상승장이 좋을 것 같죠. 오히려 폭락하게 되면 현금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좋은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빠지게 되면 다시 종목들이 재편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에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상승장보다 더 좋아요. 오히려 많이 빠질 때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빠지는 포인트는 맞다 아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겁내지는 마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내일 게릴라 방송한다 그러면 많이 들어와 갖고 시장 부분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무슨 종목 공략해야 되는지 그때 들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겁먹지는 마시고 관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막 무턱대고 지금 물조리개로 지금 불을 막 끄고 있고 음봉으로 막 지금 종목들 밀어버리고 있는데 왜 들어갑니까? 그렇죠?
불 꺼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막 들어가지 마세요. 관망만 하시는 게 낫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들을 가려라. 자, 그러면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미팜.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차트를 보니까 얘도 일단 매매 패턴은 좀 붙어 있네요, 일단. 네. 네, 매매 패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최근에 3일 전,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오늘, 어제, 그 다음에 그 전 거래일, 3거래일 전에 양봉의 거래가 실린 이 부분이 상당히 이게 양호합니다. 네. 네, 상당히 양호한데 문제는 지금 요 정도의 힘은 42,000원까지는 좀 욕심을 내면 42,500원, 42,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44,000원까지는 조금 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돼요. 네. 네, 마치 막 의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감기에 걸려갖고 찾아왔는데 독감이에요. 근데 그걸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났는지를 하루 만에 알 수는 없죠, 그렇죠? 네네. 한 3일 뒤에 또 진단해보고, 또 4일 뒤에 또 진단해보고, 일주일 뒤에 또 진단해보고, 그다음 완치했다라고 딱 해주고, 이렇게 하듯이, 지금 요거는, 괜찮습니다. 이 종목이 죽을 패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지금 반등세를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매수하신 가격대 45,000원 부분만 올라가면 이제 수익으로 바뀌시는 거죠. 그쵸? 네, 수술 다 네. 띄고.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지금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은 42,000원 정도 반등 주게 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근데 선생님, 네. 저희가 6월 말쯤에 돈을 좀 빼야 되거든요. 아, 2월 말에요. 네. 6월 말이요. 네. 6월? 네네. 네, 6월 말. 네. 그래서 죄송한데요. 저 SDI도 좀 갖고 있어가지고요. SDI를 팔아가지고 지금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네. 코밀팜으로 들어가서 6월 말쯤 돈을 합쳐가지고 빼면 어떨까 싶어서요. 자, 무슨 전략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네. 자, 시장 자체를, 자, 시장 한번 보세요. 업종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 네. 시장이 지금 물을 붓고,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니까, 오늘 장대 음봉으로 물을 붓죠. 그쵸? 네네. 이럴 때에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도 항상 집니다. 네. 물타기라도 거의 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전략은 언제 쓰시는 거냐면 좋은 전략이에요. 약한 종목을 팔아서 지금 코미팜처럼 양봉이 나면서 패턴죽. 그나마 좀 더 강한 패턴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만 시장 자체가 불이 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 어떤 한약을 먹든 어떤 약을 써도 약발이 받질 않습니다. 네. 아셨죠? 이제 이해되셨죠? 네네. 네, 먼저 사람도 몸이 굉장히 허약하고 막 이럴 때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최소 그래서 약 먹기 전에서 밥을 먼저 먹으라잖아요. 먼저 건강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듯이 시장에 먼저 밥을 줘야 돼요. 먼저 약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발을 좀 받으려면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에서는 가능합니다. 아셨죠?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아까 시장 전략을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언제쯤이냐? 일단 오늘과 내일에서는 시장이 정말로 이게 조정을 심하게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받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건지 오늘과 내일은 진찰을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진찰하는 단계에서 제가 표적 종목으로 그나마 지금 시장이 빠질 것 같지 않으니까 혹은 시장 흔들리더라도 버틸 것 같으니까 어디가 바닥에 있는 순환매 종목들이 버틸 것 같으니까 SK네트워크스 혹은 LG생명과학 같은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런 식에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네. 근데 다른 종목들은 그럼 언제 돌아가느냐? 일단 그런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오늘과 내일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수요일쯤에서 제가 딱 봤을 때 시장이 괜찮네. 양봉이 나오네라고 하면은 그때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전략대로 코미팜에다가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수요일 됐더니 이거 시장은 얘네들 지금 세력들의 꿍꿍이를 봐서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조정을 좀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더 빠집니다. 아셨나요? 네네. 그러면요, 저 6월 말쯤 되면은 어느 네. 정도 선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수요일이나 이번 주 후반에서 올라간다 얘기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6월 말 정도에서는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내일 상황까지 보고 수요일부터 해서 금요일 사이에서 이 시장은 지금 단기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조정으로 들어갔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관망하시고 뭐 어떤 종목도 좀 파시고 리스크 관리할 종목도 좀 어느 정도 현금화를 30% 40%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쉽게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브렉시트 6월 한 20일, 23일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 시장이 좀 재미없으면서 움직이면서 아마 말일날이 돼도 반등을 줘더라도 아마 원하는 그 목표치까지 올라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변곡점이 이번 주 중반, 후반 사이에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제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오늘의 흔들림은 미국 시장이 전일날, 유럽 시장이 전일날 흔들렸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이고 이게 내일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방송 잘 보세요. 일단.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종목 상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양약품입니다. 전화 연결이고요. 자, 일단 선물에서는 반등을 주는 일단 양봉이 살살 나오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나오는 246.5자리를 좀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지만 아직 수급은 돌아간 게 없습니다. 수급이 돌아간 게 없어서 이게 확실하게 반등을 주는지는 수급까지 잘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게릴라 방송 때 바닥 타이밍이 수급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양약품이 전날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어요. 그쵸? 네네. 네,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이것도 일단 6만원 부근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좀 저항선 라인이거든요. 네네. 네, 6만원 부근. 자, 그래서 요거는 비중이 좀 많지는 않으시지만 한 절반 정도는 좀 이익 실현하실 필요는 좀 있다라 보입니다. 얼마 되면 팔까요? 이거 좀 아쉽게도 한 6만원 정도였었으면 좀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지금도, 자, 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좀 슬슬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정도에서도 이제 살짝 이렇게 들어줄 때에서 좀 절반 정도는 좀 이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나.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지금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박스권에서 지금 일양약품은 그동안 바닥 부분에서 잘 버티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을 제가 좋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패턴들. 이렇게 바닥권역에서 박스권을 만들었던 애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주게 되면 여기까지는 올라가줘요. 그 자리가 6만 원에서 얼마까지 6만 5천 원 부분까지인데 이쪽까지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7만 원이 이제 문제인 건데 왜 이걸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라 말씀드리면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다이렉트로 그냥 올라가면 좋겠지만 한번 이렇게 흔들리고 갈 수가 있어요. 5만 5천 원, 5만 2천 원까지 한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반을 파는 이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네. 쭉 빠지게 되면 다시 저점에서 그걸 다시 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 단가 그래도 비싸질 않아요. 잘 사셨어요, 그래도. 최근에 사셨나요, 혹시? 아니죠.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 되셨어요? 그래도 혹시 일양약품 제가 나쁘게 얘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서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기억은 없네요. 근데 일양약품,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이렇게 박스권까지 지금 올라와주고 있을 때, 지금서부터 6만 5천 원까지는 매도의 영역인 거고, 조정을 받으면 사는 영역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흔들리니까 한번 절반 정도는 한번 이 정도에서 한번 팔았다가 싹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사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만 원 오면 한번 좀 팔까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주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6만 원까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한번 절반을, 뭐, 그래봤자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렇죠? 팔았다 어차피 더 싸게 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까? 네. 오늘 저는 그럼 반톤 매도할까요? 네, 한 절반 정도 오늘 그냥 매도를 해주세요, 한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디에스. 자, 매수해도 될까요?로 전화를 주셨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뭐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들,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질문 주시는 건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서 게릴라 방송에 공부를 했다면 천냥봉의 매수 기법 이런 것들 가르쳐드렸으니까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오히려 SK네트워크스를 제가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날에서 질문을 했었어야죠. 그거 말고도 ISC라는 종목인데 그것도 전날 천냥봉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 찾아서 이런 거 매수 됩니까? 여러분을 물어보셔야 돼.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코디에스 그러니까 게릴라 방송을 참석하고 공부하라는 이유가
코디에스 음봉으로 물로 붓고 있고 불 끄고 있는데 이걸 왜 지금 막 살려고 합니까? 시장도 지금 물을 붓고 빠지고 있는데 지금 불 꺼지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잡아요? 그렇죠? 자, 코디에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해 됩니까? 라 물어보신 분은요, 관망하세요. 왜냐하면 차트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코디에스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했던 자리들 어디에 있었었는지 색깔을 다시 빨간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보기 좋게 자, 고쳐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코디에스를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여기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쪽, 여기서 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이건 이제 저희 가족분들한테만 말씀드렸던 자리인데,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서 팔았고, 최근에서는 여기서 사라 그랬죠.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가족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거죠?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자, 지금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 그렇죠. 설명 쭉 들으셨다면, 자, 매수 포인트가 지금 노란색으로 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네. 네,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공략을 하시고 나서 여기선 팔았던 종목인 거고, 그럼 지금은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좋은 종목인데 질문을 잘 하셨어요. 근데 오늘 타이밍이 아니라 음봉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음봉이 계속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 물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물을 꺼야지 꺼지지 그게 물을 계속 틀은 상태에서 그게 꺼져요? 안 꺼지죠? 그렇죠? 네. 지금 계속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네네. 파란색으로 물이 계속 쏟아지니까 이 물을 꺼야 됩니다. 물을 끄고 이게 다시 불이 붙어야 돼요. 이렇게. 아, 네. 네, 그러니까 양봉이 나올 때까지는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싸게 사는 자리는 아마 이번 시장이 만약 시장이 조정이 좀 깊어지면 4,200원, 4,500원까지 내려갈 거고요. 시장이 그러니까 조정이 깊어지면 네. 조정이 깊어지면 그쪽까지 내려갈 거고 조정이 깊어지지 않으면 대략 4,900원 정도 라인에서 멈추다가 다시 양봉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하면 한 단계 더 밑으로 가격을 후려쳐서 밑에 사야 되는 거고 시장이 강하면 즉 시장이 양봉이 나오면 내일이든 모레든 얘도 양봉 나올 때 따라 들어서 하면 되는데 시장이 지금은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망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지 말고 관망만 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코디에스 말씀드렸는데 지금 양봉 나온 종목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SK네트워크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양봉 나온 종목 여러분들 사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트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